안녕하세요, 송아재입니다. 제 동생이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 구매 대행을 시작했는데요. 저에게 해외 직구 시 좋은 카드를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결제 시 유리한 신용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신용카드 해외 결제 수수료는 보통 2.5% 정도로 꽤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안해서 카드를 추천드릴 예정이고, 제가 옛날에 구매 대행을 한 경험을 봐서는 이 수수료만 부과하지 않아도 약 10만원 정도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캐시백이나 적립률만 따져서 소개하는 다른 블로거나 유튜버분과 달리 수수료까지 고려를 해서 카드를 소개할 예정이다 보니 조금 생소한 카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마지막 추천 카드분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신용카드 해외 결제 수수료가 2.5% 정도 나간다고 했잖아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2.5%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경험을 비추어 구매대행 사업자 입장에서 그 수치를 보면요, 제가 옛날에 해외 직구가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부업으로 구매대행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월 평균 400만원 정도를 구매를 했고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었거든요. 400만원 해외 결제를 했다는 얘기는 수수료 2.5%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만원 되는 금액이 카드 수수료로 나간 거죠. 이때 만일 수수료에 관심을 가지고 카드를 선택했다면 저는 매달 10만원 추가 수익을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 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는 이 수수료를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해외 직구 카드 설명의 핵심은 해외 결제 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찾는 겁니다. 아무리 캐시백을 해줘도 해외 결제 수수료보다 높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이걸 이해하셔야 제가 추천드리는 카드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카드 소개에 앞서서 해외 결제 수수료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결제 수수료 구성을 보면 해외 현지 결제망을 이용함에 따른 국제 브랜드별 수수료가 0에서 1.4%가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은행 및 카드사가 결제를 위해서 사용한 망 이용료 등을 국내 카드사의 해외 이용 수수료를 부과를 하는데, 이게 0에서 0.03% 또는 결제 건당 0.5달러, 마지막으로 환전할 때 드는 환전 수수료 1%, 이 세 가지를 수수료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 환전 수수료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해외 직구를 이용하시면서 원화로 환전을 계산하실 때 네이버 등에서 환율을 조회해서 계산하실 텐데, 신용카드사는 우리가 보는 이 환율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영업일 기준 3에서 5일 정도 뒤에 매출 전표가 매입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송금 보낼 때의 환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환율을 전신한 매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카드 결제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금액의 차이가 매매 기준율 대비 약 0.9에서 1% 정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환전 수수료라고 말할 거긴 한데, 카드사에서 말하는 수수료라는 부분은 전신한 매도율을 곱한 환전 수수료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요 점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모든 해외 결제 시에는 기본적으로 전신한 매도율을 곱한 환전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격에서 점포 매입일 기준 환율을 기본으로 전신한 매도율을 곱한 금액을 국제 브랜드 수수료 그리고 국내 카드사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카드 결제 금액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 브랜드별 국제 브랜드 수수료를 보면은 약 1%대의 수수료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멕스는 수수료가 가장 높아서 1.4%, 유니온페이의 경우 0.6에서 0.8%의 수수료를 보여주고 있지만, 신한카드, 현대카드, 일부 BC 바로카드에서는 0%의 수수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KB국민카드는 상담원이랑 통화를 해보니 작년으로 수수료 0% 이벤트 혜택이 끝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내 카드사의 해외 결제 수수료를 보면 0.18%의 수수료를 보여주는 IBK 기업은행,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제외하면 최고 0.35%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체크카드인 경우에는 일부 카드사인 농협, 우리, 하나, SC제일, 토스뱅크에서 건당 0.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 0.5%의 수수료가 감이 안 오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0.2%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카드사를 기준으로 0.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금액은 무려 250달러의 결제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150달러만 넘어도 세금이 부과되는 해외 직구 특성상 매우 불리한 수수료 정책이라서 0.5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카드는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이유로 해외 이용 금액이 3%나 캐시백 해주는 토스뱅크 카드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카드에서는 빠졌다는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를 이런 수수료 혜택을 기준으로 추천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한마디만 좀 더 하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도 결제가 가능한데 제가 비교를 해본 결과 약 5%의 수수료가 부과가 되니까 상태글을 이용하지 않는 한 이용을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는 분쟁 조정 시스템도 없고 네이버페이도 거의 손 놓는 수준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해외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 시에 알리나 타오바이에서 해결해주지 않는 한 대응이 어렵다는 건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카드별 혜택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부분은 이 최종 수수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전 수수료 1%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수수료 표기한 부분의 이 마이너스는 페이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수수료를 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페이백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무실적 위주로 카드를 소개해드렸고 0.5% 미만만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는데, 일단 현대카드 제로 에디션 2 유니온페이가 무실적으로 해외 결제 시 1% N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어서 최종 수수료가 0.18%입니다. 다만 N포인트는 현금 연화 시에 3분의 2만큼 변환해서 적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환해서 계산한다면 0.5% 밑도는 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대카드 스마일 에디션 2는 무실적으로 스마일페이 2% 적립을 해주니까 최종 수수료가 0.28%가 든다. 그리고 신한카드 더 클래식 Y는 이용금의 116만원까지 5% 적립을 해주는데, 연회비가 10만원인 게 단점이긴 하지만 300만원 이상만 사용하면 현금 전환 가능한 신한 마이포인트 7만점을 매년 바우처로 제공하기 때문에 연회비는 3만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 적립률은 유니온페이 기준으로 3.82%를 적립을 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한 딥드림 플래티넘 플러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계산하면은 150만원 이상 사용할 때 5.5% 적립이 돼서 4.32% 적립을 해주지만 5만 포인트라는 적립 한도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150만원 썼을 때 5만 포인트 적립이 됐다는 기준으로 봤을 땐 수수료를 제외하고 2%포인트 정도가 적립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연회비가 3만원이나 들어가긴 하지만 이 카드가 특징이 연간 실적 1000만원 이상 쓰시면 해외 사용 금액의 10%를 연간 5만원 한도로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는데, 연회비보다 2만원 더 캐시백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연회비를 추가로 돌려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애니플러스 카드 유니온페이 같은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1.7% 적립을 해주고 있어서 실질적인 수수료 0.1%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BC 바로카드 K퍼스트 유니온페이 카드가 브랜드 수수료도 들어가지 않고 카드 수수료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전 수수료 1%만 가져가다 보니까 무실적으로 1% 적립을 해줘서 실질적으로는 수수료 전액이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BC 바로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만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데 타 카드사와 달리 전화 연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결하기도 어렵고 하루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카드에서 마지막으로 외화 결제형 신용카드가 있는데, 이는 원화 통장이 아닌 외화 통장에 미리 달러로 환전해두면 결제 시 통장에서 바로 달러가 나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외화 통장이 별도로 필요하고요. 카드사에서는 환전할 필요가 없어서 카드 수수료뿐만 아니라 환전 수수료까지 무료인 시스템인데요. 다만 카드사 환전 수수료는 없지만 우리가 미리 환전해서 입금할 때 드는 환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환전 수수료가 대충 1.75%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환전 80% 할인은 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80% 할인해서 0.35% 정도 부과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환전 수수료 0.35% 기준으로 최종 수수료를 다시 계산하면 밀리언 달러 카드 같은 경우에는 0.35% 적립, 그리고 밀리언 달러 롯데카드는 0.15%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체크카드입니다. 체크카드 해외 결제 분야에서는 비바카드가 유명하죠. 비바지 플래티넘이 최종 수수료 0.5% 부과하고 있고요. IBK 기업은행 참 좋은 글로벌 체크카드는 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3% 적립을 해주기 때문에 수수료 0%로 가장 좋은 수수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크카드에도 외화 결제형 체크카드가 선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 트래블 월렛이랑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선불카드 형식의 카드로서 트래블 월렛 카드는 트래블 월렛 앱에, 트래블로그는 하나머니 앱에 미리 달러로 충전해놓고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하나머니 앱에 추천인 코드 입력하고 가입하면 캐시백을 준다고 하니까 제 추천인 코드 잊지 말고 넣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이 두 카드는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충전할 때 매매 기준율,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지하는 이 환율로 전환해서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 없어서 진정한 수수료 무료 카드라 볼 수 있어요. 다만 트래블 월렛은 최소 충전 가능 금액이 50불, 총 외화 180만원어치만 충전이 가능한 점이 단점이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할인을 제공한다는 점, 달러를 다시 인출할 때 들어가는 환불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장점이고요. 트래블로그 카드는 최소 충전 가능 금액도 없고 통화별 최대 200만원, 총 외화 80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지만 하나로 다시 환전할 때 수수료가 5%나 부과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환불 수수료 2% 부과되고 있고요. 현재 트래블로그 카드가 트래블 월렛에 뒤진다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이벤트가 계속 연장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외 직구 카드를 추천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처음 해외 구매하시는 분들은 더 클래식 Y 카드를 쓰시다가 매출이 늘어나시면 신한 딥드림 플래티넘으로 넘어가시거나 트래블 월렛 또는 트래블로그 카드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요 4개 카드 추천이 단데 요 설득시키는 과정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자,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